자, 실전 모의고사 2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9번부터 한번 가보자고요. 보면은 살룬이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 살롱 할 때 그 살롱 아니고 살룬, 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커다란 홀, 큰 홀, 아니면 자동차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큰 홀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드 명사 PP가 되겠습니다. 해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를 보는 순간 기본적으로는 뒤에 명사를 기대하는데 왜? 앞에 위드가 전치사니까. 그러면 명사와 함께 이렇게 쓰이는 걸 우리 초딩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with you라고 해서 됐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3이니까 with를 봤을 때 뒤에 명사가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혹시라도 뒤에 ing 형태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pp라든지 형용사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with를 보는 눈을 좀 넓혀야 돼. 뒤에 명사에서 나 근데 오늘 화장실 가서 이제 거울을 보는데 머리가 너무 애매한 거야. 그래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파마는 다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내가 똥손이라 가지고 잘 못 만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머리가 흥크러져 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명사가 있고 ing, pp 형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with를 볼 때 눈을 넓혀가지고 뒤에 두 자리인지 혹은 한 자리인지를 봐서 두 자리라고 한다면 이 명사가 뭐뭐 하는, 뭐뭐 된, 뭐뭐인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명사 다음에 pp니까 요 명사가 pp가 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한 이틀 되면 풀리고요. 심지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파마를 했는지조차 몰라. 7만 원 날리는 거야 그냥. 앞으로 안 하려고, 커트만 하려고 그래서. 가겠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가 되겠고요. dinner 저녁이 was finished 끝나자마자가 되겠지요. they went into 어디로 들어갔냐면 saloon 큰 홀로 들어갔습니다. 컴마 where이어서 앞에 있는 saloon을 좀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이어보니까 the Christmas tree 나무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런데 with를 본 순간에 캔들과 함께 이러지 마시고 캔들이 있고 뒤에 라이트의 pp형인 lit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촛불이 밝혀진 상태로 됐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children 그리고요. 애들은 were brought in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bring이 가져오다인데 그러니까 끌려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죠. 아이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were brought in, were screaming 소리치고 있었고요. with delight 뭐와 함께? 기쁨과 함께 이때는 함께의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were given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디너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살론으로 들어갔고요. 거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촛불이 밝혀진 상태로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고요.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요. 자, 질문으로 갈 거고 오랜만에 어법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께서는 2번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뒤통수 한번 제대로 맞으신 느낌이 들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subscription이라는 것이 had been collected 뭐였어? 그래가지고 주는데 샴페인을 준대. 디너에서. 그리고 meal이라는 게 entertaining 하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요 보기가 들어간 문장 정도는 해석 및 구조 분석을 좀 해보자.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구조로 파악한 상태에서 문법 지식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1번을 보니까 entertaining의 밑줄이 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비동사 뒤에서 감정, 형용사 ing이냐 pp냐를 묻는 것인데 맞아요, 친구들? 우리가 exciting 하면은 흥미로움을 주는 것이고 excited 하면 흥미로움을 느낀 것이고 surprising 하면 놀라움을 주는 것이고 surprised 하면은 놀라움을 느낀 것이지 않습니까? 아하, 감정에 ing가 붙으면 이 감정을 주는 것이고 ed가 되어 있으면 감정을 받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는 주체는 보통은 사물로 취급을 하고요. 감정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 식사가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식사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entertaining을 쓰는 게 괜찮겠다. 흥미로움을 주었다.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봐보세요.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요거는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풀관이라는 것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것이고 맞니? 그 다음에 그냥 관계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뒤를 슬쩍 보는 순간 아싸 땡큐 동사가 여기 딱 들어있으니까 주어가 없군 흐흐흐 하면서 뭐가 된 거야?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로 끝나는 거죠. 오호라. 그렇게 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요 위치, 관계대명사의 그 정확한 그 성분을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역할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명사를 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는 것을 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관점으로 분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니까 여기에다가 and를 빵 써주고 전치사 뒤에 대명사 남은 형태 it이나 them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요 빨간 색깔의 위치를 노란 색깔의 and 플러스 it, and 플러스 them 정도로 바꿀 수 있냐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아니야?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문장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다시 문장이 시작하잖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웠던 전명구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 전명구가 문장 앞에 있으면 주어 동사의 형태가 뭔지 될 수 있다? 아 그래요. 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됐습니까? 아 예를 들어서 on the table 이렇게 하지 말고 미안해. in the box 박스 안에 is a cat 고양이가 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전명구가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in which 뒤에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얘는 도치가 된 걸 수도 있다고요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머리가 연락이 아파요.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으로 외워서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아니 창희가 네가 갑자기 도치의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버리면 어법도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했는데 크래커를 제공했습니다. 그 크래커 안에는 paper hats, 그러니까 종이 모자인데 다양한 형태를 가진 종이 모자가 들어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얘가 paper hats이다.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paper hats인 크래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보기가 해당된 문장은 구조 분석 내지 해석을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함정을 깊이 파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상태에서 혹시 도치이지 않을까까지를 이어가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정답률 30% 이상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연습이니까 내가 한마디 충고를 드리면 그냥 쓱싹쓱싹 풀려고 좀 하지 마시고 보기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법 인사이드 아웃 수능편에서 이 얘기를 한 240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천천히 푼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하나씩 들어가 보자고요. 아하, 회사가 크래커를 제공했는데 그 크래커 속에는 and in the cracker in them 뭐가 있었냐면 paper hats of various shapes 다양한 형태의 페이퍼 종이 모자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얘가 지금 동사, 그 다음에 주어인데 주어 동사가 바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 종이 모자가 그 크래커 안에 들어가 있었다. 괜찮은 문장이군. 완전한 문장이군. 그러니까 맞는 보기군.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됐습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 다음 3번. 리틀인데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원래 리틀은 뒤에 단수명사를 셀 수 없는 명사를 데리고 온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뭐 않다 이런 부정어로 쓰이는데 얘가 그냥 작은일 때는 little boys 얼마든 쓸 수 있는 거니까 해석을 해서 가보자고요. There were 뭐가 있었냐면 paper streamer가 있었습니다. paper streamer 역시 있었습니다. 그 paper streamer가 they threw 그들이 던지는 것이었는데 서로에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풍선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가 주어 1, 얘가 주어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여러분들? 나쁘지 않고요. 4번 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문장인데 보면은 이런 거죠. 디너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살론에 갔고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 다음에 수식어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With candles lit. 그러니까 촛불이 밝혀지는 거니까 이렇게 PP 형태 쓴 거 괜찮아 보이죠? 됐습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이야. 얘가 답이겠지? 가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ing 형태의 밑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동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야, 5번처럼 ing의 밑줄이 거져 있다라고 하시면 딱 두 가지 시퀀스만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준동사니까 동사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문장 내의 동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동사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ing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요 단계를 거쳤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ing일까 pp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Some other passengers 몇몇 다른 승객들은요. stood 서 있었습니다. 동사 있지요? 됐습니까? about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이상한 말이 있으니까 부사가 있으니까 about 역시 부사겠네.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Charlie 부끄러운 상태로요. round 뭐 주변에 that가 가판대니까 가판대의 그 부분 주변에 부끄러워하면서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다시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분사가 확실하고요. 이때부터는 ing인지 pp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 아니요. 리절브 무슨 뜻이야? 예약하다, 뭐 보유하다, 마련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판대가 마련을 하겠니? 마련이 되었겠니? 가판대가 손과 발이 있어서 마련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가판대니까 reserving이 아니라 reserved를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쌤,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가 조금 헷갈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들어보세요. 봐봐.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명사가 지금 이렇게 있고 맞아? 그 다음에 ing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구조와 해석을 통해서 일단은 이 기본적으로 명사를 ing가 꾸며주는 형태이구나 까지 오는 게 거의 90%야. 알겠어?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ing 자리 일수.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자리가 맞다면 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pp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된 얘기까지? 그러면 얘는 하는 이란 뜻이고 얘는 된 이런 뜻이거든. 맞아? 그런데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한다면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것이고 기타를 연주하는 소년일 거니까. 맞아? 그 다음에 pp가 정답일 거라면 얘는 수동태 형태니까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고요. 보통은 전명구나 아니면 부사대기들이 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해석이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어떤 성분,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 아니면 전치사나 부사가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pp, 지금은 전명구 형태니까 지금 뭐가 와야 돼? pp가 오는 게 맞는 형태가 된다고요. understand?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어법을 어법답게 풀면 좋은데 그러니까 문법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석과 문장 구조가 되는 게 수능 형식이 맞아. 그러니까 3점을 우리가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문법 지식을 엄청나게 키운다라기보다는 뭐 한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시험장 때 긴장이 되고 빨리 풀고 싶은 마음속에서 할 수 있어야지 3점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정답률 상관없이요. 빈칸 문제 한 문제보다 순서별 문장 3점짜리 문제보다 어법이 훨씬 쉬워. 무조건 맞춰야 돼. 알겠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좀 빈칸을 푸는 그 시간만큼 써도 괜찮다라고 바라는. 알겠어? 빨리 풀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석하는 연습, 우리가 배웠던 구문 분석을 하는 연습을 잘 해보시라고요. 그게 되면 어법은 진짜 10% 20%밖에 안 쓰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친구들? 좋아요. 넘어갈게요. 첫 번째, if 주어 be2 부정사인데 be2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석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if 주어 be2 부정사, 주어가 동사 뭐 할 거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던 대로. 그 다음에 be at the edge of A인데 엣지는 가장자리나 그 끄트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의 가장자리의 주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세 번째 뭡니까? feasible은 실현 가능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친구들? 오케이, 정리하시고 문장 하나 볼게요.
보겠습니다. I worry that 나는 뭘 걱정하냐면 that 이하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걱정하냐면 서서히 멈출 거라고요. 무엇을? make을 거대한 long-term 장기적인 투자를 멈출 거라는 것을 걱정합니다. 뭐에 대한 투자냐면요. 연구에 대한 투자요. 됐습니까? 대시 있으니까 꾸며줄 텐데요. 뒤에 동사가 이걸로 봐서 앞에 있는 research가 아니라 투자를 꾸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투자냐면요. essential, 필수적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할 거라면, 답할 거라면 무엇을 어렵거나 아니면 종종 추상적인 과학적인 질문을 답할 거라면 필수적인 그러한 연구에서의 투자, 장기적인 투자를 멈추지 않을까라고 필자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important, 중요한 근본적인 실험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at the edge of 어디에 가장자리입니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니까 그 변두리에 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끄트머리에 있다. 그래서 moving forward,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commitment, 헌신과 노력이요. 발전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서히 멈추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거대한 장기적인 투자를요. 연구에 대한 이게 필수적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또는 추상적인 과학적인 질문에 답할 거라면 필수적인 그러한 연구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근본적 실험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의 가장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발전하려는 것은 그 발전에 대한 헌신,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32번 문제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사실상 쉬워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tragedy를 갖다가 이 밑줄을 좀 그시고 여기다 필기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능이 좋아하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출을 분석하면 딱 몇 가지로 추락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정어 처리예요. 자, 봐봐 친구들.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공정한이야. 공정한. 됐습니까?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not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빈칸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fair야 아니면 unfair야? 하나, 둘, 셋. unfair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공정하지 않다가 되겠고요. not unfair면 공정하다 아니겠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 아저씨들께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애들이 부정어를 쑥 넣어버리면 이거를 보지 못하고 반대 보기로 가버린다. 그럼 사실상 보기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도 반대 보기는 정확하게 명확한 오답이 되기 때문에 출제 선지를 구성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애들도 잘 낚이니까 이것들을 계속 패턴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문제의 빈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꼭 넣는 게 이 부정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는 쉬워 보이는데 정답률은 거의 30, 40 박살나 있는 지문이 이 부정어가 들어간 지문이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필기할게요. 빈칸 문장에 뭐가 있냐면 부정어. 부정어. 근데 참 문제가 진화하는 게 not이나 no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이제는요. 부정적 어휘라고 쓸까요? 부정적 어휘. 어휘를 잘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잘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부정적인 어휘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reject 이런 거. 거부한다. 어떤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글에 쓴 주제와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떤 생각을 반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not 같은 게 있겠지만 이런 거 어때요, 친구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은 말 아니야, not이랑. 그러니까 이런 데 빈칸 쭉 주는 거야. 알겠어? 아니면 뭔가를 거부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휘를 주는 거죠. avoid 같은 거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 이것도 기출 나왔죠. questioning.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이해한 것과 반대로 써야 돼.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해한 것과 반대로. 그 다음에
보기를 봤을 때 보통 어떠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아예 개소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기 구성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 개소리. 그 다음에 4개 중에 최소 2개가 마이너스 방향의 얘기를 할 거예요. 정답만 플러스야.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면 개소리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를 쓱 봤을 때 하나만 거꾸로 있는 방향을 봐도 답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칸 부정어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빈칸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지 반대로 답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은근히 지문은 또 쉬워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게 만든 상태에서 반대로 가는 거지. 억울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이 포석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이것이 비극이인다. 그러면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사가 없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문장인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뭘 걱정하냐면 사람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이게 필수적인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좀 추상적인 과학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 과학적 투자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이 과학 실험, 실험과학이라는 것이 항상 기술적으로 실험 가능한 것의 가장자리에 있었고요. 이게 발전하는 것은 발전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요. 됐습니까? 잘 읽었던 거. The applications, 응용 분야, 적용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기반이 깔려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친구들, 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첫 줄부터 이어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답을 찾는 거. 뭐에 대한 깊고 좀 이렇게 심오한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뭐에 대한 것이냐면 어떻게 우주가 진화를 했고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어떻게 사물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물음을 찾아야 한다고요. 뭐를 통해서? 이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요. 됐습니까? 능력인데 정답을 찾는 능력이야.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간을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비극이겠습니까, 친구들? 본문에 있는 걸로 쓰세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을 하지 않는 게 비극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쓰시면 끝이라고. 됐습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지 정답을 거꾸로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엄청나게 쉬워요. 이 문제를 맞히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컨셉을 따가지고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빈칸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부정어가 있는지 없는지 부정적인 어휘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씩 진화하니까 not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rather than, questioning, reject, avoid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를 염두에서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가시면 된다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1번. 너무 많은 노력을 하는 거.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비극과는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이지. 끊임없는 답을 추구하는 것도 마이너스지. 맞는 말인데 giving up, 포기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단기간의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거니까. 과학적인 질문을 조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얘랑. 과학적인 발전에 투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3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는 부정어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두 번째부터 나오냐 이거? 1번 affect 되겠는데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사고요. 어디에를 붙여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잘 봐, 친구들. 어떤 게 참 많이 나오냐면 특히나 주제문 보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have를 쓰고 그 다음에 on을 쓰고요. 뭐를 써? impact나 아니면 똑같은 말이야. influence, 영향력이지. influence 혹은 effect도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요걸 쓰고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쓸게 그냥. 요렇게
on A를 써. 됐습니까? 그러면 이 A에 영향을 미치다. A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have an impact on까지가 그냥 affect 위에 있는 동사 하나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다 필기하세요 이거는요. 더를 쓴 다음에 똑같이 impact를 쓰거나 influence를 쓰거나 아니면 effect를 써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첫 번째 of A를 쓴 다음에 뒤에 on B를 써.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아,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잘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임팩트나 인플루언스나 이펙트 뒤에 나오는 O는 어디에 의미를 가진다고. 알겠어? 그러면 어디에 대한 어디에 미치는 거죠.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have를 붙여서 동사화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참 많이 나오는 형태야. 그러니까 지문이 인과관계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기를 구성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주제문 풀어보시면 지출해서 다 써두시고요. 요거를 필두로 해서 문장 하나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 인터내셔널 이제 국제적인 뭐라고 하냐? 글로벌 기업들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미치냐면 매크로니까 거시 경제적 정책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의 정책이냐면 개별적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국가들의 거시 경제 정책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특히나 through 뭐를 통해서 그들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어디에 미치는 무역이나 투자 플로우, 경쟁, 기술 이전, 그리고 세금 수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들을 통해서 정책들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 됐습니까? 아무튼 읽었을 때 요 기업들의 파워가 막강하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끝이 됐습니까? 국제기업들은 영향을 줍니다. 거시경제의 정책들에 개별적인 국가들의 정책들에 영향을 줍니다. 삼성 같은 기업이 어느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됐습니까? 특히나 뭐를 통해서 그들의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력을 통해서 어디에 미치는 무역과 투자 흐름, 경쟁,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세금 수입과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질문 갈게. 봐봐. 38번과 39번이 같은 컨셉을 지니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둘 다 howev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지문에 제시문에 however가 있으니까 여기서 however가 있으니까 지문 속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단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느끼면 끝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however가 있는 게 좀 쉬운 패턴이기는 해요. 연결사가 들어있고 확실하게 however는 역접이니까. 그래서 얘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여기 속에 단절이 있겠다라는 것을 보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그러나 뭐와 함께 증가하는 외국 컨텐츠 내용물들이죠. 국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외국 그 컨텐츠가 증가하고요. 더욱더 모호한 어떤 이 오너십 구조, 그 선도적인 기업들의 오너십 구조 때문에 이게 차이나 구별인데 외국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네. 외국의 그 다음에 국내의 그 사이에 구분이라는 것이 더욱더 뭐냐면 challenged 이가 제기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좀 모호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국내 상품에 외국 컨텐츠가 들어있고요. 모호하다라고 하니까 이 두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얘가 있으니까 지문 속에서 단절이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Occasionally, 때때로 이따금씩 정부라는 애들이요. 명시적으로 차별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요. In favor of 뭐를 찬성해서요. 국내 기업들을 찬성해가지고 외국 기업들을 깐다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자면 2005년도에 정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극한 기업, 소비자한테 보이콧하라고요.
사지 말라고. shall이라는 것을요. 뭐 한 다음에 그 국가가 오일가를 올린 다음에 예시래. 아 그렇구나. shall이 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인가 보지. 됐습니까? 많은 국가에서 더욱더 미묘한 buy national, 국내 그 제품을 사라라는 캠페인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consumer product, 그러니까 상품을 소비하는 건데 홈 컴퍼니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이게 찬성된대. 뭐에 대해서? 외국 상품들보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거 사. 예시 우리 거 사.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3번. 게다가 이어지겠지? National and local host government. 그 지역에 있는 그 국가의 정부가 좋은 이유들이 있대. 뭐 하는 이유냐면 끌어들이거나 보유할 커다란 외국 다국적 기업들을요. 왜냐면 얘는 뭐야? 앞에랑 뒤에랑 어때야 돼? 정확하게 이어져야 돼요. 됐습니까? 주제가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뭐 하자? 우리의 제품을 쓰자. 외국 것이 아니라. 그런데 in addition 나온 다음에 요 정부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맞겠어 아니겠어? 아니죠. 이거 지금 외국적 기업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단절이 있구나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완전 찰떡처럼 이어질 거라고 볼까? 근데 지금은 국내 상품에 외국적인 뭐가 있고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소유권 구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거, 우리나라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불분명해진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유가 되지. 좋은 구실이 되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일 됐습니까? 국제 기업들은 영향을 주는데 매크로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국가들의 특히나 뭐를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됐습니까? 따라서 정부가 선호해요. 이게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것을요. 뭐가 아니라 제재가 아니라 차별하기 싫어합니다. 뭐가 아니라 차별적인 관행보다요. 됐습니까? 어디에서 그들의 정책에서 뭐를 향한 다국적 기업들을 향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예 뭐를 좋아한다? 다국적 기업들을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어지는구나. 다행히도 연결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문장 삽입을 풀 때 내가 시간이 없어요. 찍어야 돼. 그러면 연결사 근처에 있는 걸 찍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꿀팁이죠. 물론 다 맞는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문제를 안 풀고 찍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왕 찍을 거면 연결사가 붙어있는 문장을 난 찍겠다.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출제위원 입장에서도요. 명확한 흐름을 제시해주는 그 파트 옆에 있는 거를 보기가 좋아요. 거기서 딱 단절시키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왕 찍는 거면 1번은 좀 아닐 것 같으니까 4에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데서 찍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쌤 틀렸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어쩌라고요? 찍으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왕 찍을 거면 연결사가 있는 부분. 알겠어?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장문 독해가 되겠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밖에 없네. hold A to B인데 잘 보세요. hold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재생하다가 홀드를 딱 누르는 순간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게 홀드의 느낌인데 딱 내가 갖고 있는 생각도 홀드로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어떨 때? 홀드 다음에 명사 나오고 to be black 이렇게 있을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A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요. 홀드 정리 한번 하시고 나왔던 표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장. As we develop, 우리가 만들면서 새로운 measuring 측정 장치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as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as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인 as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 때문에, 세 번째 뭐뭐 함에 따라, 네 번째처럼 뜻이야.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처럼 드시면 as 뒤에가 불완전할 때가 있단 말이야. as pp, as 형용사, as
부사, as 전면구, as 주어 타동사 목적어 없음, as 주어 없고 동사 있음 이럴 때는 뭐뭐처럼 뜻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는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빼고 이형식 동사, become 같은 거, get 같은 거 아니면 비교급 나올 때 뭐뭐 함에 따라라고 가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뭐 할 때 아니면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as는 그냥 뭐뭐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뭐 할 때 이렇게 갔다가 조금 해석이 이상하면 바꿔주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해석이 많은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테마만 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됐습니까? 아, 불완전한 구조 as 뒤에 그럼 뭐뭐처럼 듯이 비교급이나 이 형식 뭐뭐 함에 따라서 나머지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서 수정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만들면서 혹은 만들 때 무엇을 만드냐면 새로운 측정 장치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동사이고 얘가 두 번째일 거 아니야. 만들 때 더 좋은 실험을 만들면서 혹은 만들기 때문에 컨시브가 상상하고 구상하는 건데 re니까 다시 한번 상상할 때 무엇을 우리의 생각들을요.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과학적 원칙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구상할 때 우리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업데이트하거나 revise 수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what 이하를요. what 이하. 잘 보시니까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니까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뒤에 to be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거니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측정 장치를 만들 때 여기선 때라고 할게 그냥 더 좋은 실험을 만들 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구상할 때 뭐에 대한 과학적 원칙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정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시킨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늘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42번 어렵지 않습니까? 30번도 마찬가지고 42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지만 말고 그러니까 연결? 그러니까 얘 해석은 이거구나, 얘 해석은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 해석이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읽으시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떤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해석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문장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중간에 해석이 좀 잘 안 되거나 단어를 모를 때 괜찮아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넘어가면 되니까 똑같은 말이 있을 거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문장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roven이라는 것은 이 문장 자체 아니면 위아래 문장의 연관성과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변 문장이랑 연결시켜서 다음 문장을 보고 다음 문장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요. 알겠어? 그 연습을 계속해서 수능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글 전체를 내가 잘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해석이 막힐 때도요. 문제는 풀 수가 있다고요. 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알겠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야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죠? 가볼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과학의 역사라는 것이 이 과정인데 점진적으로 발견하거나 법칙을 수정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을 수정하는 거야.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수정하는 것이구나.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수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요. 끝났어. 과학의 법칙이라는 것은 과학의 역사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수정하는 것이다. 끝이야. 종종 우리가 새로운 법칙을 발견합니다. 뭐 함으로써요? 추측, 어떤 guess를 함으로써요. 영감받은 건데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단순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어떤 유추가 되겠죠. 뭐를 가지고 더 이제 오래된 이전의 법칙들을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추측들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실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과학의 역사가 계속해서 법칙을 바꿔 수정하는 것인데 테스트라는 거구나. 실험을 통해서. 됐습니까? 몇몇 좀 이렇게 괜찮은 추측들, 뭐와 같은 아이디어와 같은 어떤 거냐면 행성의 궤도가 서큘러이다라는 그 아이디어와 같은 몇몇 괜찮은 것들이요.
증명되었습니다. 틀리다고요. 뭐에 의해서? observation, 좀 관찰, 주의 깊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요. 아, 진짜 실험이 필요하구나.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진짜 예시로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틀리다라고 증명될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 측정 장치를 개발시키면서 더 좋은 실험을 만들면서 우리가 과학적 원칙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구상하면서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다고 됐습니까? 원래 있던 생각을 업데이트한다고. 나쁘지 않죠? 괜찮고요. 중력 법칙인데요. 이것이 극도로 정확합니다. 뉴턴이 맞는 거고요. 대부분에 적용해서 됐습니까? 나쁘지 않고요. 과학 법칙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좋기는 하지만 뉴턴의 법칙이 좋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거니까. 괜찮죠? 이게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100년 전에 발견했던 그 법칙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라고요. 됐습니까? 아인슈타인 법칙은요. 포함하지 않는데 퀀텀 피직스, 양자 물리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법칙도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대체가 되겠지요. 다른 법칙에 의해서. 이게 does include니까 포함하고 있는, 퀀텀 피직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 법칙에 의해서 바뀌겠지요. 계속해서 수정된다는 거 됐습니까? 현재 2014년도에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요. 그리고 좋은 어떤 배트가 될 수 있겠죠. 뭐가요? 대부분의 우리의 현재 이러한 법칙들의 공식들이 적용될 거라고요. 미래에. 잠깐만 친구들. 뭐 한다고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무슨 예시하고 있습니까? 아인슈타인 법칙이 뉴턴 법칙을 갖다가 리플레이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칙도 언젠가는 더 좋은 법칙에 의해서 뭐 될 거라고요? 바뀔 거라고요. 그러면 문장을 연결시켜 봤을 때요. 대부분의 이런 공식들이 뭐 하겠습니까? 미래에는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적용에다가 틀린 거죠.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문장 간에 해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 아,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정확한 거에 의해서 바뀐다. 바뀔 거다. 그러니까 바뀔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수의 과학자들은 믿어요. 완전하면서 최종적인 어떤 법칙 세트, 모든 물리적 현상을 지배하는 그 세트가 존재할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발전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를 향한? 이러한 법칙들의 발견을 향한. 이렇게 해서 진정한 그 정말 정점에 있는 그 법칙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4번. 주제 1번 되겠습니다. Science라는 게 뭐냐면 process 과정인데 Central Doctrine. 잠깐만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과학의 중심적인 어떤 교리의 일부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수정해가지고 진정한 과학적인 교리를 찾아가는 과정. 괜찮죠? 됐습니까? 수정을 거듭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은 어디서든 똑같다. 전혀 아닌 거 아시겠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오류인데 사이언티스트 관련 없죠. 오류가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왜 어렵습니까? 뭐 하는 게 유니버설한 로우.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니었고요. 놀라운 결과인데 코퍼레이션, 협동 나오는 순간 빠이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다. 뒤로 갈수록 설명을 더 간단하게 하고 싶은 선생님이요. 왜냐면 앞에서는 내가 개념적인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젠 적응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 그러니까 그 일관된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풀어가면서 그리고 기출을 잘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대미를 장식할 그 날을 좀 손꼽아 기다려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불안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면 여러분들의 최선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